다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들려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했고요. 상관 명예훼손 사건 선고기를 오전 10시에 열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 무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천만다행 같은 일이면서도 너무 기쁜 소식이고요. 예. 이게 지금 항명죄 같은 경우는 그 정당한 명령 여부가 핵심이 됐던 건데,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주장했던 그 수사 외압, 그게 이제 다 확인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죠. 특히나 저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오면서 이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군사법원 자체를 좀 해방하러 오는 거 아니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군판사들이 상당히 취약한 군사법원의 한계를 뚫고 저는 법리대로 잘 판단했다. 저는 굉장히 그 군판사들의 용기에 저는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탄핵 국면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어찌 그런 결과론적으로. 네,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그러한 이제 조건과 상관없이 이제 판결은 뭐 군사 법원이든 군사 법원이든 어디든 나왔어야지. 판결은 정확하게 내려졌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이 정권의 이 사건에 대한 접근이라는 게 외압이 엄청났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쟁점이라는 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이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시켜라, 그 사건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이첩을 시키라는 취지로 다 정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뒤집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를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그 당시 이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였느냐. 근데 박정훈 대령 측은 그렇게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왜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냐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다 짚어보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이첩 보류 지시라는 게 어디서부터 촉발됐느냐, 그게 이제 VIP의 경로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지시가 이행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걸 공식적으로 명령을 그러면 내리려면은 그러면 이 근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명령을 내려라라든지 최후에는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김기현 사령관이 그럼 실제 지시를 한 거냐, 그 지시가 내려졌는데 뭐 그게 이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그리고 합법적인 건데 여기에 따른 거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군사법원의 판단은 지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시했다고 김기현이 박정훈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명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지시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 했겠느냐? 지시를 하면 자기가 뭐 유죄가 되니까 그렇죠. 김기현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이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애초에 그 윗선의 지시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시는 왜 불법적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있는 VIP 단계에서부터의 그 어떤 일들이 다 불법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촉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불법성을 다 밝히는 이러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죠. 진상 파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VIP가 지금 809에 7070이 김건희인지 뭐 윤석열인지도 지금 몰라.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진상 파악을 해서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누군가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또 전화한 거는 확실한 게 있잖아요. 자기 개인 폰으로 또 전화를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잖아. 당시에 이정석 국방장관 포함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 그 용산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한테도 전화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파가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탄핵 사유였을 수가 있어, 충분히. 요것만으로도 탄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차고도 넘치고, 그렇지. 이 수사에는 왜 권력자 보고 개입하지 말라 그러냐면 사법권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사법을 장악하면 우리 삼권 분립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법에 다 규정해 놓은 겁니다. 네. 근데 그걸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것은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는 물리력을 썼다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 관한 수사에 권력이 총칼 들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그 탄핵 사유로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좀 김건희 가능성까지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 충분히요. 이종호라는 사람 연결고리 그러니까.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김건희가 뭐 800에 7070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도 조작한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에 와서 안 거지. 그때 이 수사외압 사건이 나올 때는 에이 설마 무슨 김건희가 그걸 해, 말도 안 돼. 명태균 사건에서는 스피커폰으로 서로 통화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운영한 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는 내란, 이 수사 외압, 뭐 뇌물 이런 것들이 윤석열 김건희는 한 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괘씸하냐면 처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어떻게 죄를 덮어 씌웠습니까? 항명수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가 그렇지. 항명수괴라고 하면서 맞아. 박정훈 대령에게 영장을 쳤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항명수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항명으로 낮춰줄게. 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장난하는 맞아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관련된 수사 외압의 주체들 싹 다 저는 수사해야 되고요. 그 기록 같은 것도 임의로 회수해 왔잖아요. 그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청에 가서 멋대로 회수해 왔는데 그게 다 공무집행 그게 다 방해입니다. 불법이야.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얽힌 위법, 불법 사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되게 터질 게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어떤 네. 자가 항명수계로 이거를 의율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를 정확하게 뭐 누군지 지금 짐작 가능하고 누군지 이제 대략 뭐 우리가 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이거를 가려내 가지고 책임을 또 여기도 지워야 되는 게 그냥 항명과 또 항명수계 아주 이거 다른 겁니다. 또 이게 그렇죠. 이 무게가 예. 항명이라는 거는 그때 김용현이가 경호처에 있었죠. 그때 경호처장 경호처장이었지. 그렇죠. 이종섭 장관. 예. 이 항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어떤 단건에 대해서 이것을 왜 지시를 했는데 왜 이 지시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항명수계라는 거는 이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이제 어떤 일당들이 있는 것이고 수사단 전부를 겨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수사단 일당들을 이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더군다나 군 조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해병대야.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에서 항명을 했으면 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집단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건 엄청난 압력을 지금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어떤 맥락에서 누구와 모의해가지고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